갈까? 아니야? 보자. 얘들아 5번 봐봐. 5번. 이제 마지막 이 기간 동안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은 강해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전선은 북상을 할 건데 일단 그 아래쪽에 D1, D2를 보니까 일단 가장 우세한 빈도를 갖는 풍향은 남풍이 맞다이지 퍼센트이기 때문에 점이 단 하나만 찍혀 있어도 빈도가 높은 거라고 했어요. 30%로 또는 40%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데 다만 차이는 D1일 때는 제주도에서 남풍 북풍이 둘 다 왔다리 갔다리 불어. 근데 D2일 때는 확실히 남풍만 부니까 아마도 D1일 때는 전선이 대체로 여기 걸쳐 있었던 것 같아. 정체 전선 놓고 그쪽으로 밀어버리면 그게 풍계가 되거든. 그리고 D2일 때는 남풍만 부니까 전선이 넘어간 것 같아. 해서 T1에서 D2로 시간이 흐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넘어가서 6번은 문제 마지막 발문을 일부러 붙여놨는데 계산을 하면 안 돼. 이걸 계산하면 이제 시간이 모자라는 건데 왜냐면 대서양 연안이지. 대서양 연안은 해구가 없기 때문에 6번 만약에 이 자료가 태평양이면 계산하면 니은이 맞거든. 근데 대서양이기 때문에 그냥 밀리기만 하는 거고 디귿도 호상열도도 평가원에 한번 나왔었지. 그치? 호상열도는 해구랑 나란하게 호 모양의 섬들이지 해령에서 표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7번의 기억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G2에 있었던 시절에 한번 낚았어. 지원으로 넘어와서 아직 안 낚았어. 공룡과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에 함께 산 건 맞지만 공룡은 육성층, 암모나이트는 해성층이기 때문에 같은 지층 하나 안에서 발견될 수 없고 그 다음에 8번에 평가원의 변형 방식 항상 오른쪽 X축 T 증가, Y축 깊이 밑으로 갈수록 증가 해서 이렇게 줬었고 이번 구평에도 느꼈겠지만 이름 하나도 주지 않는다. 그걸 이제 뒤집어 놓은 거야. 그래서 조금만 내려가도 더 온도가 많이 상승하는 게 해양 하부라고. 그쪽이 얇기 때문에 멘틀이 더 많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서 니은 암기했으면 좋겠고 9번의 기억, 핵, 복대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우주 공간 넘어서 오는 것도 태복이라고 표현하잖아. 그러니까는 요 안쪽이랑 여기 바깥쪽 다 복사. 매질이 필요 없었지. 전자기파를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이었고 그다음에 10번에서는 일단 열적도랑 남동무역풍, 북동무역풍 가지고 북반구 쪽에 치우친 열적도 따라서 7월 이렇게 찾는 거고 혹시 노파심에 얘기하는데 니은은 평가원에 나온다면 분명히 자료를 주고 물어볼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겨울철에 대체로 풍속이 강한 건 맞지만 안 그럴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항상 자료 우선으로 니은은 여기 선생님이 추론하라고 내긴 했지만 평가원은 자료를 줄 거기 때문에 자료 우선해서 꼭 풀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1번은 이것도 이제 평가원 문제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거 그대로 오마주 해서 만든 건데 그때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 나의 그림을 보고 발문을 읽지 않고 당연히 현재 상태겠거니 하고 풀어서 오답률이 되게 높았어. 그래서 일단 금북다교를 외워놨으면 나가 현재라는 생각을 안 할 것 같고 혹시 금북다교를 안 외웠으면 위에 발문을 보고 기억 시기의 지구 자전축 방향을 나타낸 거다. 그러니까 현재랑 뭔가 13,000의 간격의 차이가 나는 것일 것이다. 그거를 일단 힌트로 삼고 문제 안의 조건에서 이둘 간격 같고 이둘 간격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26,000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이 간격은 13,000일 수밖에 없어. 오른쪽 나 그림과 함께 매칭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그 간격이 같으니까 여기도 다시 13,000 간격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이제 기니 디리가 다 찾아지는 거고 디귿은 좀 별표를 쳐놓고 둘 다 봄이야 계절은. 근데 근일점에서 봄이냐 아니면 근일점이 아닌 곳에서 봄이냐. 우리가 타원궤도를 그릴 때 오히려 근일점보다 딴 쪽이 더 가까워 보여. 그건 착시일 뿐이야. 항상 근일점이 태양이랑 제일 가까운 지점이야. 그래서 근일점인 거잖아. 이름 자체가. 그치? 그래서 딴 데가 더 가까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할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12번에 디귿 선생님 인사이트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태풍 자료를 잘 살펴보면은 태풍이 쭉 다가오는 상황에서 어느 관측소에서 그 태풍에 의한 풍향 변화를 판단할 때
되게 초반부에는 이렇게 안전반원처럼 변하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해. 근데 이제 태풍이 오다가 쌤 이거 약간 극단적으로 그려놔서 그런데 태풍 이동 경로가 되게 막 바뀌잖아. 그러면 얘가 태풍이 가까이 다가오면 이 관측소가 이제 위험 반원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태풍 주변에서 풍계를 판단할 때는 태풍이 이제 제일 다가왔을 때 요 부근으로 풍계를 판단해서 위험 반원인지 안전 반원인지를 보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 실제로 막 시계 방향으로 변했다 반시계 방향으로 변했다 그런 자료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혼란스러울 때는 평가원에서 묻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것도 수능 문제 그대로 한 건데 수능 문제에서도 그 기간을 딱 설정해주고 거기서 풍향 변화를 묻거나 이제 이런 식이었지. 그래서 그게 헷갈리는 사람은 이런 경로의 어떤 추세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5번의 니은 때문에 오답률이 그지 높은데, 니은은 봐봐. 이게 이제 평가원의 논리로 평가원에서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 문제 냈을 때 선지 니은 해서 뭐는 뭐뭐뭐뭐뭐다라고 한 그 문장 구조를 분석해 보면 온대저기압은 열대저기압이다. 이런 선지의 구조였어. 이런 느낌을 이제 평가원에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 그럼 이제 니은도 그대로 분석을 해보면 빙하융해라는 것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대기권 밖은 여기 노란 부분이야. 여기 부분이야. 대기권 밖에 도달하는 태복이는 누가 변화시킬 수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흑점 변화 같은 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적 요인이 외적 요인이 이렇게 묻는 선지거든. 구조를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바꾸겠어. 다만 얘가 여기로 도달한 양 중에서 반사시키는 건 변화시킬 수 있겠지. 그렇지.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 질문 들어보니까 선생님 이 안쪽 여기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대기권 밖에 도달한 태복의 양 아니에요 그러는데 말이 뭔가 이상해. 대기권 밖이라고 표현하면 우주 공간 얘기하는 거야. 이건 오히려 안쪽이 더 맞지. 그래서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도달의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대기권 밖의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지. 대기권 밖으로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그러니까 인풋이냐 아웃풋이냐 그게 이제 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미묘한 말장난인데 지표에 도달하는 건 50이고 지표가 냠냠냠냠 먹는 건 45. 빙하 등에 의한 반사에서 튕겨져 나가는 그냥 뱉어버리는 게 5야. 그래서 먹냐 아니면 틱 뱉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도달과 흡수가 약간 차이가 생기게 돼. 그래서 이것도 좀 용어 정리를 잘 해놨으면 좋겠고, 이제 이거에 이어서 바로 18번을 좀 이어서 볼게. 18번의 니은 디귿 선지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일단 니은 같은 경우는 기억은 그랬잖아. 기억은 반사를 묻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태보기 중에서 반사되는 량이니까 태보기를 묻는 거야. 그냥 태보기는 이런 느낌이고, 뒤에 태양의 대기에 의해서 반사되는 게 아니라 지구의 대기에 의해서 반사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의 구조를 잘 분석해보면 그냥 완전 아니야. 그냥 이도저도 아닌 거고, 디귿도 그런 느낌이야. 앞에 니은은 그랬잖아. 그럼 니은은 태보기 중에서 지구 대기 중에 흡수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결국엔 태보기야. 그 근원은 태보기 중에 지구 대기에 먹히는 걸 얘기하니까. 근데 오른쪽에 딱 끊어놓고 뒤에 지표 복사의 96% 나는 지복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디귿 구조도 태보기는 지복이냐 이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96%를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x를 쳐야 돼. 계산을 했으면 안 돼. 그럼 시간이 또 모자라. 그리고 이제 96%의 비밀은 지표 복사 중에 104 중에 100 정도를 100% 백분율로 계산하면 96% 정도가 나와. 그래서 혹시 계산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이제 값도 좀 맞춰 놓은 거긴 한데 어쨌든 구조상으로 전혀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겠어? 태복이냐 지복이냐라고 묻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 위에 그래프를 좀 상세 분석을 해주면 일단 태보기 중에 람다맥스는 가시광선인데 가시광선 중에서도 태보기는 0.5 마이크로미터 아니면 단위를 바꾸면 500 나노미터. 그리고 G2에 있을 때 특이은하 문제에서 400에서 700 나노미터가 가시광선 영역인지 아는지 물어본 적이 한번 있었어. 어쨌든 가운데가 가시광선이고 좀 짧은 게 자외선, 그다음에 그 뒤가 적외선인데 태보기를 만약에 100%라고 했을 때 그 비율을 분석을 해보면 가시광선이 한 50% 정도 돼. 그리고 자외선은 5%밖에 안 돼. 생각보다 되게 적어. 우리가 뭐 태양, 자외선 이런 말을 많이 써서 자외선이 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 같은데 전체 태보기 중에는 5%밖에 없고, 그다음에 적외선이 좀 많아. 적외선이 거의 가시광선에 비등비등할 정도로 적외선이 영역도 넓고 태양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적외선 영역이 꽤 45% 정도로 많이 나오거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시광선은 지구 대기 흡수가 안 돼.
지구 대기의 흡수율은 적고 투과율이 높다고 표현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태보기를 보고 살고 있다고 했잖아. 근데 요거 말고 자외선이랑 적외선은 그래도 꽤 흡수가 되는 편이야. 특히 자외선 같은 경우는 거의 100% 흡수된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선크림 정도만 바르고 살아도 될 정도로 웬만한 센 자외선들은 오존층이 다 먹어주는 거지. 거의 안 들어오고 흡수율이 거의 100%. 근데 만약에 그거를 율이 아니라 량으로, 자꾸 평가원에서 4페이지에서 이런 말장난을 하거든. 그러니까 율이 아니라 량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자외선이 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적어지는 거야. 적외선이 압도적으로 많거든. 거의 뭐 가시광선이랑 비등비등하게 많으니까 적외선의 흡수율은 자외선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그걸 절대 량으로 따져버린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많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심한 내용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9번도 봐봐. 이것도 계산을 하면 안 돼. 나 뭐 설명 안 했지? 16번 봐봐. 16번 좀 중요한 것 같아. 니은. 일단 기억은 선생님 말장난을 친 거야. 그러니까 다가오는 방향으로 최대 친 거지. 그 마이너스 플러스를 수학에서의 정수 개념으로 작다 크다라고 얘기하잖아. 작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주에서 별의 물리량에서 색지수 작다 크다 얘기하고 절대 등급 같은 거 작다 크다 얘기하는데 이런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에서는 작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다 최대치라고 얘기해야 되고, 니은 선지가 이제 평가원의 변형 방식인 거지. 항상 정성적으로 묻다가 정량적으로 묻기 시작해. 근데 정량적으로 물을 때는 값을 특수각 정도로 물어. 근데 그 정량적인 물음도 애들이 이제 잘하기 시작하면 그 정량적인 물음에서 특수각을 빼버리는 거지. 그게 작수 20번이었던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수각에서 먼저 기준을 잡고 생각을 해보자고. 공전궤도면이 4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그러면 얘가 이 방향으로 공전을 할 때 내 눈깔 방향에 나란한 시선 속도 벡터는 요 노란색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걸 B와 A의 관계를 설정을 하면 1대1 대 루트 2니까 B를 루트 2분의 1배 하면 A가 될 거야. 45도일 때는. 자, 그런데 45도가 아니라 40도란 말이야. 그러면 덜 기울어진 거니까, 즉 나땡이잖아. 나란할수록 땡큐니까 시선 속도는 더 커져야 돼. 그러면 이 똑같은 수식에서 이게 A고 이게 B였어. 그러면 2분의 루트 2분의 B보다는 A, 시선 속도가 더 커지면 될 일 아니야. 그럼 니은이 계산이 되잖아. 비교가 되지. 그치? 니은 선지는 중요. 그 다음에 19번 보세요. 19번도 계산을 하면 안 돼.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 파장, 변화의 차이도 적색편에 정확하게 정비래. 그래서 기억을 풀 때는 요 비례식을 세우면 끝나. 파장 차이의 변화. 고유한 파장값과 그 다음에 좀 왜곡이 된 파장값 차이의 다시 한 번의 변화. 그래서 고유한 값과 빼면 그것도 적색편에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관계가 나온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수식으로 정리했었고, 그다음에 니은도 계산하면 안 돼. 바로 그냥 보자마자 이거는 플러스 217 빼버린 x여야 하지라는 게 떠올라야 돼. 왜냐면 동일한 시선 방향에 AB가 있고 243, 4869 구했으면 1대1의 관계란 말이야. 그럼 A에서 B를 관측하는 관계는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하는 관계랑 똑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계산을 전혀 안 해도 된단 말이지. 이해되겠어? 그냥 우리 은하에서 A 볼 때 파장값을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당연히 고유파장 길수록 팍팍이고 멀수록 더 팍팍 변하니까 분모가 더 크니까 1보다 작다. 이건 됐잖아. 이거를 이제 새로운 선지에 A랑 B 은하의 적색편이 관련된 식으로 바꿔보자고. 그럼 이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 자, 요것도 다시 하와이. 관측파장은 고유파장의 적색편이 플러스 1. B 은하에서 관측파장은 고유파장의 적색편이 플러스 1. 그래서 B 은하에서의 적색편이기 때문에 쌤이 ZB로 설정을 해놨어. 그 둘이 빼는 거야. 관측 파장의 차이니까. 그지? 그러면 얘 둘이 묶이고 얘 둘이 묶이겠지. 했어? 똑같이 A 은하에서도 각각의 관측 파장의 차이. 했어? 그럼 둘이 빼면 ZA 플러스 1로 묶이면서 델타 이게 뭐야? 파장 나 빼기 파장 가 되겠지. 그러면 지금 얘랑 얘의 비율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얘 나누기 얘 하면 이것도 사라지고 얘만 남을 거 아니야. 얘네 둘만. 비율로 되겠지. 표현할 수 있겠지. 적색편이 관련된 식으로. 되겠어?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20인데 일단 첫 번째 경도선을 잘 설정을 하면 돼. 여기 영국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은 좀 보기 편하게 영국이 저 뒤에 어디 넘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영국으로부터 10도 20도 쭉 재가지고 130도까지 왔어. 이게 경도선이지. 동쪽으로 130도.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게 일부러 값을 맞춰놓은 거야. 40이랑 130의 차이는 90.
딱 맞춰놓은 거야. 그리고 45도 그 반띵 딱 맞춰놓은 거야. 이게 영국에서 40도 왔고 영국에서 85도 왔고 영국에서 130도 왔어. 경도선 됐어. 그다음에 위도 0도랑 30도 설정하고 1억 년 전 A의 고지적 이극이 지금 여기 있대. 그리고 회전 중심 여기 있고 그럼 1억 년 전 A의 고지적 이극을 현재 여기다 찍어놓긴 했지만 얘가 응애할 때 당시는 분명히 여기였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으로 시간을 되돌리는 거라. 그러면 이걸 쌤이 지금 값을 정확하게 맞춰놨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의 공률이 똑같고 따라서 여기를 정수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여기를 적도 정도로 생각을 해. 똑같으니까 어차피 합동이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1억 년 전 A의 고지적의 극은 그대로 60도만큼 이동하면 당시 응애할 당시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 회전 중심을 놓고 60도. 원래 정확하게는 지구를 구로 생각하고 그 안에 구의 중심이 있지. 거기서부터 60도를 재야 되는데 지금 값을 다 맞춰놨으니까 여기서 표면에서 해도 상관없어. 그럼 60도만큼 그대로 돌아갈 때 얘 혼자 돌아가면 안 되지. 지궤도 같이 돌아가야지. 왜냐면 지궤가 돌아갔기 때문에 얘가 여기 찍힌 거잖아. 지궤가 움직였기 때문에. 근데 지궤의 현재 위치를 지금 여기라고 줬거든. 적도상으로. 그러면 지궤도 마찬가지로 회전 중심을 중심으로 60도 핑크색만큼 그대로 돌아가. 근데 지궤는 똑같이 60도를 돌아간다 해도 회전 중심에 지금 가깝기 때문에 걔가 이동한 거리는 1억 년 전 A의 고지적이 극이 이동한 것보다 짧을 수밖에 없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제 상황은 이렇게 된 거고 디귿선지의 의도는 지궤를 당시 상황으로 시간을 되돌렸을 때 그 지궤의 위치가 즉 위도와 경도가 경도는 130을 넘어가는지 위도는 30을 넘어가는지 이제 이렇게 뭉뚱그려서 구하라는 위도였어요. 요즘 평가원이 자꾸 지원에서도 딱 안 떨어지는 값을 주기 시작해. 그래서 뭔가 딱 안 떨어질 때 애매모호할 때 내가 무엇을 기준 잡고 해야 할 것인가 그 문제 안에 다 써 있거든. 그래서 문제 안에 값들 가지고 내가 이 10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낼 수 없을까? 이걸 약간 이제 문제 안에서 힌트를 얻으면 좋다는 거지. 그럼 일단 지궤를 기본적으로 회전 중심이랑 가까운 상태에서 60도를 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1억 년 전 A의 고지적이 극은 멀리서 60도를 돌았을 때 여기까지 딱 왔지만 얘는 그 이동거리가 60도를 이동한다고 해도 짧기 때문에 130까지 못 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경도값은 위치를 복원했을 때 130보단 작아요. 이 논리고 그 다음에 이걸 지금 선생님이 다시 한번 공률을 정확하게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45도 반띵을 해서 여기 중간 정도의 어떤 뭐랄까 경도선? 세로선 정도를 하나 설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60도를 넘어가면 45도 라인은 그대로 당연히 넘어갈 거거든. 그래서 30도보다는 좀 더 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추론하는 거지. 떨어지지 않는 값으로. 기준을 대충 잡아서 문제에 제시해준 그 값을 가지고. 되겠어? 되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